말레이시아 항공 MH370편 여객기가 사라진 지 올해로 9년이 되었습니다. 239명의 사람들이 순식간에 사라진 그날, 최근 넷플릭스 방송 이후에도 여전히 의문은 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찾으려던 사람들 중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은 한 남자. 그가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이며 또 그들은 도대체 무엇을 숨기고 싶었을까? 오늘 미스터리 킹에서는 전대미문의 항공기 실종 사건에 대한 궁금증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계속 시청 바랍니다. 그날 2014년 3월 8일 오전 12시 41분 말레이시아 항공 MH370 보잉 777 여객기는 현지 시간 2014년 3월 8일 오전 12시 41분에 쿠알라룸푸르에서 중국 수도 베이징을 향해 너무나도 평온하게 이륙했습니다. 출발 20분 후인 오전 1시 1분에 순항 고도 35,000피트인 지상 1700m에 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오전 1시 19분 조종사로 추정되는 한 남성의 음성이 들리고 항공기는 곧 사라졌습니다. 해당 항공기의 응답기는 남중국해 상공에서 작동을 멈추었고 항공교통관제 레이더에서도 영영 사라진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포착된 그의 말은 굿나잇 말레이시안 370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희망을 버리기는 이릅니다. 말레이시아 군과 민간 레이더에서 이 비행기를 계속 추적하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말레이 반도 상공 남서쪽으로 비행한 다음 말라카 해협 상공 북서쪽으로 비행하는 MH370편에 대한 추적이 이루어진 시각은 오전 2시 22분이었습니다. 인도양 상공에서 어떠한 조난 신호도 없이 항공기는 또다시 사라진 것이죠. 하지만 이게 끝은 아니었습니다. 인도양 상공의 정지 궤도에 있는 인마세트 위성이 MH370 항공기를 마지막으로 감지하고 있었고 그 시간은 오전 8시 11분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MH370 항공기는 말레이시아 레이더에서 사라진 시간으로부터 6시간을 더 비행하다 완전히 자취를 감추어버린 것이지요. 3월 24일 사고 16일 후 말레이시아 총리 나지브 라작은 이 사건에 대해 최종 보고를 하였습니다. 인마세트 위성의 신호 분석과 영국 항공사고조사국이 제공한 결과를 가지고 항공기가 인도양 2500km의 외딴 지역에서 추락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는 곧 단상을 떠났습니다. 사고의 동기도 승객들의 생사에 대한 한마디의 말도 없이 말이지요. 가족과 연인 친구를 잃은 사람들은 그의 간단한 보고서에 분노했고 말레이시아 정부의 무책임함과 무능함을 전 세계 사람들이 비난했지요. 비난의 쇄도가 이어지자 정부는 각국의 도움으로 승객들의 생사를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다짐을 했지만 이미 정부가 보여준 늑장 대응과 말레이시아 군의 아리송한 대답들로 신뢰를 회복하기란 쉽지 않았죠. 그리고 1년 5개월 후 2015년 7월 인도양 레위니용 섬에서 MH370 편의 잔해로 보이는 플랫퍼런이 발견되게 됩니다. 지난 1년 5개월 동안 이 잔해들이 어디에 있다가 이제야 나타난 것인지 알 수는 없었지만 그동안 어떤 단서나 흔적도 찾지 못했던 수색 작업에 탄력을 준 것은 확실했습니다. 뉴스 보도에 따르면 발견된 플랫퍼런에서 1년 번호가 발견되었다고 하는데 이 번호는 비행기 왼쪽 날개에 있는 플랫퍼런 앞쪽 패널의 부품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라고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말레이시아 항공과 보잉은 이러한 잔해가 MH370 편의 것이 맞는지는 더욱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 사이 성격 급한 말레이시아 정부는 항공기가 사라진 지 515일 만인 15년 8월 5일에 해당 부품은 MH370 편의 잔해로 최종 확인됐다는 사실을 발표하게 돼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유가족들에 대해 말레이시아 정부는 여객기 실종에 있어서 발생 원인과 과정 등 진실을 찾기 위해 모든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면서 비극으로 상처 입은 모든 이들을 보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부정확한 잔해를 정확하다고 발표해버린 정부를 믿을 유가족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1년 8개월 뒤늦게 알려진 사실이지만 인디펜던트의 보고서에 의하면 마다가스카르에 2017년 3월에 사이클론이 덮치면서 그 여파로 떠밀려온 어떤 것을 주운 한 어부는 그것을 앞마당에 방치했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그것은 보잉 777 항공기의 주요 부품인 랜딩 기어 도어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잔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어부는 이를 집 앞마당에 방치하였고 그의 아내는 이것을 빨래판으로 사용했다는 웃지 못할 일도 생겼습니다. 이렇듯 일반 가정집에서 쉽게 잔해를 주워올 수 있는 정도라면 17년 당시 마다가스카르 주변에서 보잉 777기의 잔해가 많이 발견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러나 한 달 전 2017년 2월 17일 어떠한 원인도 밝히지 못한 채 중국, 호주, 말레이시아 정부는 공동 성명을 내고 3년 가까이 지속한 수중수색 구조 작업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항공기 잔해들이 인도양 근처 섬에 무더기로 떠내려왔는데도 말이지요. 이러한 의문을 풀기 위해 사설 연구자와 탐정들은 지속 활동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 중 한 명인 블레인 깁스는 마다가스카르 현장에 직접 달려가 이러한 잔해를 연구하고 안전하게 이송하는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이 임무는 블레인 혼자서 하는 것은 아니었고 그와 같이 임무를 수행하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마다가스카르 주재 말레이시아 외교관인 자이드 라자 총영사입니다. 여러 추측이 난무하는 가운데 그들은 비밀리에 이 임무를 수행하는 중이었지요.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블레인은 MH370편과 관련된 잔해를 계속 수집한다는 이유로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살해 위협을 지속받았다고 합니다. 그는 자이드 라자 영사를 만나 17년 8월 3일에 이러한 위협을 미리 알렸지만 3주 후 그는 암살을 당했습니다. 블레인 깁스는 라자 영사의 갑작스런 죽음의 원인과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비밀리에 진행되던 작업의 내용을 공개하기로 합니다. 마다가스카르와 말레이시아 양국 사이 동의하에 진행된 이 잔해물 이송 과정 중에 라자 영사는 왜 암살을 당한 것이었을까? 프랑스 정부는 그의 죽음에 대한 조사 결과를 이 일과 무관한 제3자에 의한 복수의 살인극이라고 발표해 그의 암살에 대해 빠르게 덮으려 하였습니다. 이후 블레인이 라자 영사에 대해 조사한 바로는 과거 그의 행동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고 제3자의 존재와 그는 전혀 관련성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지요. 그럼에도 말레이시아 정부는 입을 꾹 다문 채 어떠한 성명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밝히려는 사람들과 영사의 죽음에 대한 경고,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그리고 그들이 숨기려는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 MH370 항공기가 어떻게, 어디서, 왜 사라졌는지, 그리고 당국과 보잉 관련 기업들은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은폐를 조장하고 있는지 의혹은 더욱 불거지게 되었습니다. 마다가스카르에서 많은 항공기 잔해가 공개되면서 더 깊어진 고민은 그 잔해들이 MH370 항공기의 잔해가 맞는지 정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15년 7월 발견된 플랫포론처럼 그날의 잔해도 여전히 보잉 777기의 것이 맞는지 의문이었지요. 그러므로 또 다른 추측과 음모론은 추가적으로 더 거론되었습니다. 어떻게 특정 지역인 마다가스카르에서만 이렇게 많은 잔해가 발견이 된 것인지, 누군가 일부러 가져다 놓은 건 아닌지 궁금증만 증폭된 것입니다. 정부는 아무것도 숨기는 게 없다고 했지만 의문을 적극적으로 풀려고 하지도 않았죠. 즉,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증거가 없었기에 무수히 많은 음모론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그중 첫 번째는 조종사에 의한 의도적인 대량 살인이라는 것입니다. 보잉 777기에는 2명의 조종사가 탔습니다. 그들은 주 기장 자하리 아마드 샤와 부 기장인 파리크 압둘 하미드입니다. 샤 주기장은 말레이시아 항공에서 30년 동안 근무한 베테랑 조종사였으며 파리크 압둘 하미드 부조종사는 입사 7년 차에 곧 결혼을 앞두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집안을 수색하게 되었지요. 뜻밖에도 주기장 샤의 집에는 비행 시뮬레이터가 설치되어 있었고 그 안에 있는 하드디스크에서는 사고 당일과 유사한 비행 시뮬레이션이 기록되어 있었던 것이죠. 연구원들에 의하면 그는 한 달 전에 사고와 유사한 비행 경로를 탐구하며 작은 활주로가 있는 섬에 착륙하는 것을 목적으로 남극 해로의 비행 경로를 기록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를 범인으로 몰고 가기 좋은 증거가 된 셈이지요. 그 이외에도 주변인들은 그의 개인적인 정치 성향과 가정불화 등으로 우울증을 의심하는 말들을 인터뷰함으로써 계획된 살인이라는 추측을 하게 만든 것이죠. 이 같은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의 행위는 베테랑 조종사로서 당연한 자세 아닐까요? 그가 베테랑 조종사라고 인정받았다는 것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끊임없는 노력 덕분일 수도 있었습니다. 만약 그날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무것도 단정 지을 수 없는 상황에 그의 가족들에게도 씻을 수 없는 상처만 남기게 되었네요. 두 번째는 항공기 납치 또는 테러에 대한 음모론입니다. 논란의 여지가 있는 이론을 펼친 저널리스트 제프 와이즈는 전기 해치 가까이에 앉아있던 3명의 러시아 승객으로부터 항공기가 납치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보잉 777기 내 승객들의 명단을 확인하고 의심이 든 것인데요. 그는 그들이 해킹을 통해 비행을 완전 통제하고 항공기를 납치하여 구소련 카자흐스탄 공화국으로 향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의 추측은 4개월 뒤 MH17 항공기가 러시아 상공에서 격추되면서 더욱 확실한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인데요. MH370편이 실종되고 약 4개월 후 2014년 7월 17일 말레이시아 항공 MH17편이 우크라이나 상공을 비행하던 중 러시아 대공미사일에 요격된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동안 한 번도 항공사고가 없던 말레이시아 항공사에서 그것도 1년에 2번씩이나 큰 사고가 일어난 것이지요. 놀라울 수밖에 없는 이 두 개의 사건으로 사람들은 연관을 짓기 시작했고 그 결과는 앞으로 무서운 테러와 연관되어 있을 것이라는 결론을 낳았습니다. 실제 하늘 위에 떠있는 항공기와 통신을 하려면 무선 주파수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해킹은 단순하게 컴퓨터에 있는 자료를 빼내는 것이 아니라 주파수 교란을 통해 통신을 차단하거나 왜곡하게 한 뒤 물리적인 항공기를 납치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잉 777기의 신호를 마지막으로 탐지한 인마세트의 위성신호 또한 해킹으로 변조되었을 수 있다고 추측하는 것이죠. 위성통신 분야의 명성이 높은 인마세트 측에서는 데이터가 조작되었다면 그 흔적이 남았을 것인데 그러한 흔적은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실 남아있더라도 그것을 보여줄 리는 없겠지요.
말레이시아 항공의 전 위기관리 책임자 푸아드 샤루지는 그의 이론에는 어떤 신뢰성도 없다고 못 박았다고 하네요. 조종사의 대량 살인인지 항공기 납치인지 여전히 퍼즐은 풀리지 않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일반인들의 무분별한 음모론은 판을 치고 유가족들은 상처만 남게 되겠지요. 여전히 조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무능한 정부와 잃을 것이 많은 그들이 숨기고 있는 것을 열어 보인다면 이런 음모론은 잠재울 수 있을 겁니다. 그동안 말레이시아 정부는 약 11만 9,140제곱킬로미터 해역을 수색했고 정부의 지원을 받은 미국 업체도 추가로 11만 1,373제곱킬로미터를 수색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2018년 7월 30일 오후 3시 30분경 언론사 초청 발표를 시작함과 동시에 사고 조사 보고서가 조사단 공식 사이트에 공개되었습니다. 결론은 원, 인, 불, 명. 사라진 239명은 도대체 어디로 간 것일까? 그리고 진실을 찾으려 했던 한 사람은 왜 살해되었을까?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된 MH370편의 미스터리였습니다.